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마정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대전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들을 모시고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 중계 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대전 MBC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입니다. 김경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국회 5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내가 중구청장이 되어야 하는가? 각 후보의 출마 의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김경훈 후보입니다. 저 김경훈은 30여 년간 중구에서 살며 중구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온 중구 토박이입니다. 저 김경훈은 중구의 의원으로 시작해 대전시의회 의장 등 12년의 의정 활동을 하며 구민과 소통해 왔습니다. 저 김경훈은 중구 구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2년간 멈춰있는 재건축, 재개발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스톱 처리본부를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구를 사람이 몰려들고 골목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보문산이 보유한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해 문화와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구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성장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훈은 따뜻한 가슴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저 김경훈은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저 김경훈은 중구 발전에 원더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해내는 사람, 잘할 사람, 저 김경훈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 김광신입니다. 과거 중구는 충남도청, 대전시청, 충남경찰청이 있었던 대전 충남의 중심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전 중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원도심, 구도심, 쇠락의 이미지뿐입니다. 주민들께서는 구민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떠나고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옛날은 이랬는데 하는 옛날의 얘기만 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구 변화해야 합니다. 김광신이 바꿔놓겠습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틀부터 바꿔야 합니다.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하고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행정 경험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갖춰야 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과 소신을 가진 김광신이 꼭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중구, 기분 좋은 변화, 김광신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자유 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른데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데요. 1분 30초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정책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신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그리는 중구의 비전은 첫 번째로 도시철도 3호선 조기 착공 등 100년을 내다보는 그랜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촌동에서부터 부사, 석교, 옥계동을 관통하는 저심도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적극 건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촌 근린공원 통과 호남선 재화로 생기는 지상 공간과 근린공원 유의부지를 재배치해 중촌 벤처밸리를 건설해서 젊고 유능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인들이 중구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교육할 수 있는 중구개발본부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운영 및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경로당마다 특성을 파악해 지원할 것입니다. 경도 침해를 예방하고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지 재활을 돕는 VR 체험 시스템을 통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로당과 방과 후 아이돌봄 센터를 연계한 단기 돌봄 모델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신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5분간 상호 토론하시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김광신 후보께서는 호남선 지하화 사업을 해서 여기다 벤처밸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호남선 철도 지하화를 하다 보면은 1km를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1km를 시범 사업으로 하려면은 3.4km가 가야지만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도의 경사도 계산해 보니까 3.4km가 지나가야 됩니다. 30m로 계산했을 때 이 공약에 대해서 저는 터무니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국책 사업이다. 10조가 들어가는 국제 사업으로서 어떻게 구청장이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현실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15억의 예산에 연구 용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철도 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용역 공사에서 용역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국가 철도망 5차 계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호남선 철도 지하화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을 현실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국책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구청장을 지방자치를 뽑는 겁니다. 국가철도 계획은 2035년부터인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밸리를 그 지하화한 다음에 세계동을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시설을. 자, 우리 은행선화동에 대흥동에 청년 창업 비즈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글로 인구 유입을 시키면서 벤처밸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중국의 공동화를 만들겠다는 얘기신지. 국가 시체계도 위반되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관계는 지금 이제 구 충남도청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창업 허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 허브에서 거기서 창업을 하면 벤처인들이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하는 대전역 주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 허브 공간이 26년도가 되면 아마 그 공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그런 허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재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촌 벤처밸리의 창업 공간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창업 허브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중촌 벤처밸리를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벤처밸리는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어야 됩니다. 대덕 연구단지 내에도 공실이 많습니다. 기존에 지금 창업 허브를 다시 벤처밸리 호남선 지하화한 다음에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다시 거기다 유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공동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구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고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결국은 벤처타운이라든지 벤처 기업을 육성해서 그 젊은이들이 중구에서 활동을 하고 주거를 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촌동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 그리고 이런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호선 지하철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또 국철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여기 또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유등천 같은 좋은 수변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벤처인들은 좋은 공간에서 구상을 하고 일을 해야만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도 행복주택을 그곳에 건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좋은 여건이 되고 주변이 또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경훈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서대전 광장에 지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법원, 도청, 검찰청, 세무서가 신도시를 이전하면서 공동화가 생겼습니다. 공동화가 생기면서 지역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이 문제를 서대전 광장에서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약 9,820평입니다. 지상부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지하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또 대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문화예술, 식물원, 주차장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세이백화점이 폐점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이백화점은 그동안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중구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교실, 커뮤니티 공간, 구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대전 광장을 지상은 파란 잔디로 존립을 시키고 지하 주차장을 파고 지하 3층까지 파서 2층은 문화공간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명품 지하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또 환승역이 생깁니다. 도시철도 1호선하고 트램하고 지하 공간하고 연결하면은 둔산이나 대덕이나 동구에서 오기도 더 피어나고 더 활기찬 도시가 될 겁니다. 상권의 지하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김기현 후보 공약에 대해 5분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후보 질문해 주시죠. 김경훈 후보께서 공약한 지하도시는 구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또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유성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어서 10년, 20년 계속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라든지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실제는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 도시는 요새 환풍 시설이라든지 송풍 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상에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삿포로시에 가도 지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 문제는 국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계상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조사를 해보면 사업성 타당성이 있다 보면 민자 유치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비 50%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50%를 된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는 건지 지금 국가에서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국가하고 연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국비 50%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이백화점이 폐전되면서 우리 중구에 문화공간이라든지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이 부분에서 공감해가지고 국비 확보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약으로 말했고요. 자, 이 공약이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김광신 후보가 말씀하신 호남선 지하화 10조가 들어갑니다. 대략 타당성 조사하고 2030년 정도에 하다 보면 또 증액이 됩니다. 14조가 넘을 겁니다. 국책 사업이라 해도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10조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철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업입니다. 예상을 해보니까 자체가.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가설계를 아니, 떠보니까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사업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사업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철도는 확실하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이 100% 추진이 됩니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 이 사업은- 공약 발표한 거를 가지고 우리 김광신 후보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대전 광장이 제가 대전시의 의장 때 권선택 시장과 제안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왔습니다. 땅 부지 매입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해 보시죠. 국가에서 이런 그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베이스볼 드림 파크 그런 경우도 국가에서 50%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50%를 어떻게 국비를 따옵니까? 예, 제가 근거 없는,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그건. 이런 사업에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사업이라면 이런 결연한 의지 없고 왜 구청장을 합니까? 저는 머슴 노릇을 해서라도 중앙에 가서 어디 시장님과 같이 로비를 하겠습니다. 로빗을 해가지고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를 해야지. 자, 우리 기본적인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이 우리 김광신 후보 있었을 때 이루어진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런 사업 없습니다. 왜 사업이 똑같죠? 50%, 60% 이렇게 김광신 해준 국장이 사업이 환경국장이 없습니다. 하셨을 때 매칭 사업 있죠? 기본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하수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자, 대중교통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이 필요한 우리 지하철 1호선과 트램 환승열차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명분 있습니다. 명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런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구청장이 나옵니까? 이거는 타당성이 있나? 우리 김광신 후보가 얘기하는 호남선 지하화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상에 벤처밸리 20층짜리 세계동을 짓는 그 공약과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서대전 광장 지하도시 건설하고 타당성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평가할 서대전 겁니다. 광장이 누구 땅입니까 지금?
대전시거로 소유권이 대전시 전됐습니다. 땅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누구 땅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국가의 땅에다가 국가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요. 예. 시의 땅에다 시의 사업을 하는 것은 시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예. 투자상이 아닙니다. 국비.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정책 토론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시 중구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도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중구 소재 각종 산하기관들의 이전과 이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는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주변 상권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에 걸친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원도심은 더욱 침체되고 있는데요. 원도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제 후보자 공약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원도심은 시청이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의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고요.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유착되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격탄을 맞았죠. 원도심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원도심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중앙로에 매월 1월 1회차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들 공원과 케미 스트리트의 비세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선화동에는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청 관사촌 등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 관광을 활성화시켜 사람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동인구도 필요합니다. 상주인구도 필요합니다. 우리 소상공업진흥공단이 계속적으로 중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전시의 산하기관이나 단체, 지역의 기관단체 등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우리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아내, 가족이 일을 하고 있는 가족운영 소상공인에게 1,000명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디지털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광신 후보께서 원도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모든 대도시의 숙제처럼 되었습니다. 대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대전 중구의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는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2021년 도심 융합 특구 지정으로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 용역 결과가 9월경에 나옵니다. 대체적인 것을 예상해 볼 때 그동안 추진해왔던 원도심 활성화 정책보다는 조금 진일보하겠지만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기본 용역 결과를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지겠지만 중구청은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빈 공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고 채우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2호선 트램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이 조기 건설, 호남선 도심 통과 노선의 지하화, 대전천 유등천의 수변 공원화와 이를 활용한 중천 벤처밸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확실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경훈 후보입니다. 우리 김광신 후보께 정말 미안한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세 납부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납부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인이 1억 4,400만 원 납부하셨고요. 부인은 1억 3,9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소득세가 부부 환산 2억 8,300만 원입니다. 주택을 파셨다면 이해 가능한데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구 반석동에서 살고 계시죠. 재산신고에 보면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후보님은 2014년도에 경기도 파주시에 임야 438평과 161평을 구입했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농지 598평과 공동 명의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세종시 장군면에 전 209평을 공동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드린 토지들은 공무원 시절에 각 집중적으로 구입하셨는데요.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자, 2009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농지 598평을 구입한 거는 구입 후 5년이 지난 2014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전 소유자가 모친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 증여입니까? 양도입니까? 상속입니다. 예? 상속. 상속이요? 예. 자, 5년이 지나서 상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구입한 지 2009년에 그 후에 9년도에. 나중에 거는 아마 증여입니다. 증여. 예? 증여.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액을 적게 내기 위해서 2009년도에 부모님이 구입하고 5년이 지난 보유 한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자, 2014년도에 경기도 파주시에 임야 438평, 161평, 2009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농지 598평 공동 명의로 구입, 2013년도에 세종시 장군면에 전 209평 구입. 세종시 장군면은 위치도 더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도덕성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 좀 이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2억 8천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2억 6천 이상의 수입이 발생돼야 됩니다. 시세 차익으로 질문을 좀 줄여주시고요.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기 전에 다른 답변 거 시간을 아닙니까? 보장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죠. 김경훈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파주하고 화성의 땅은 기본적으로 상속한 땅입니다. 다만 자, 이제 중간에 예, 됐습니다. 이전하고 그런 것은 됐습니다. 중간에 증여라든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지 네, 기본적인 주도권 것은 토론이죠? 네. 상속으로 받은 겁니다. 자, 반석동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06년도에 매입을 했죠. 매각을 했죠. 2018년도에 어떤 걸 아파트 말씀입니까? 반석마을 아파트요. 어떤 거? 반석마을 아파트요? 예. 2018년도 소유권 이전 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전세 지금 살고 있죠. 예. 전세권 설정했나요? 그 당시요? 지금요? 팔고서 지금 살고 계신데. 지금 이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삼부 아파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권 돼 있습니다. 자, 삼부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월 달에 했습니다. 계약을 왜? 작년에 했습니다. 왜 2월 달에 하셨나요? 저쪽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데에서 자, 지방세 한 번도 안 냈죠? 지방세 왜 안 납니까? 다 냈지. 지방세 지금 저기 얼마- 안 낸 거 하나도 지방세 없습니다. 문제로 나오는데요? 지방세 체납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방세 어떻게 냈습니까? 인제 이사 왔는데 지방세가 언제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사는데 지방세요? 예. 그건 2월 아직 달에 도래가 안 왔습니까? 됐기 3월 달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도래가 안 됐지. 이게
여기서는 안 낸 거죠. 2월 전에 달에 했는데 전입 냈죠. 신고했습니까? 2월에 했습니다. 예. 저는 30여 년간 중구에 살고 있고 30여 년간 지방세를 살고 있습니다. 중구는 김광신 후보가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유성구 반석동도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경기도의 파주에 화성에 장군면에 이렇게 투자한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께서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김경훈 후보께서 지금 중구 토박이론을 말씀하시는데 토박이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2대, 3대 중구에 거주를 했다든지 태어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토박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글쎄 우리 김경훈 후보께서 부모님이나 저 할아버지께서 중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의 옥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옥천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토박이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지방선거를 거론하시는데 지방선거 특별한 점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하셨죠.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연고지가 인천입니다. 인천시장을 했고 그런데 전입신고를 거주기간 제한 1일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그 거주기간 60일 제한이 있는데 그 바로 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훈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지금 중구청장 선거를 뽑는 거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도 뽑는 거 아닙니다. 청장이 선출직인 이유는요. 방향을 제시하고 결단은 내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전문가 하셨잖아요. 우리 중구에 훌륭한 800여 명의 행정전문가입니다. 자, 저는 우리 김광신 후보보다 중구의 토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38년 살았으면 토박이 아닙니까? 예, 답변.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수도하겠습니다. 고향에서 19살에 30초 나와가지고 중구에서 이제까지 38년 동안 살고 답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예, 스톱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 그 토픽에도 나왔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본인들이 하면 노만 쓰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이든 대통령 후보든 경기도지사든 관련 법이라든가 적용은 똑같습니다. 중구청이든 대전시든 저는 대전시에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토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토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충남 보령 출신이고 김경훈 후보는 충북의 옥천 출신입니다. 자, 내로남불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김경훈 후보 공약에 보면 예. 대전 중구에 명품 교육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교육 1등 도시 예. 중구 프로젝트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69명입니다. 노령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구의 2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이 3대가 살고 싶은 중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고 내가 마음껏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내가 나이 들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중구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교육 꿈입니다. 1등 도시 프로젝트입니까?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변치 않은 사교육을 합니다. 중구에서 둔산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질문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교육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이들이 둔산동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을 나는 스타 강사들을 우리 중구에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훈 후보께서 공약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2,000명 4대 보험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음 잡아서 계산해도 요 한 가지만 해도 거의 한 40억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편의점 잠시 등 뭐 소상인 질의 다시 해줄래요? 제가 주도권입니다. 예, 잠깐. 예. 그래서. 또 편의점 등 소상공인 뭐 1,000명 4대 보험 지원, 또 전통시장 상인 500명 4대 보험료 지원 예. 등등. 지금 현재 저희 중구가 가장 어려운 게 재정 사정인데 예. 재정 사정과 거의 뭐 상관없이 예. 퍼주기식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이런 문제는요. 우리 12, 9비 매칭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 9비, 12 시간이 다 매칭이 됐습니다. 중요합니까? 묻다 하신 답변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후보자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시 중구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지역민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버넌스 시대에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인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주민 참여형 구정 운영에 대한 의견과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광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2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중구에서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족 등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주민 참여 공간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지방 예산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참여하는 주민의 전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5개 자치구 중 대전 중구만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으며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구청이 2년 전 전체 주민자치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입장차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역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훈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주민 참여형 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주민에 의한 행정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목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참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의지와 주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대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특히 스마트 시대에 맞는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주민 참여의 핵심 역할 수행자인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주민이 SNS 등을 통해서 상호 교류에 기반하여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에 의한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SNS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십시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김광신 후보부터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 그 중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지금 인구 문제하고 재정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대전 시내 평균의 15%인데 20%, 또 청년 인구가 12%, 평균은 28%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12%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중구가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 감소가 도시 기반 시설이 좀 낙후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36개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만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15개 정도 됩니다. 그 15개 정도에서 천세대씩만 잡고 1.5명 한 가구당 하면 5만 명 정도에서 6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인구가. 그래서 제가 항상 공약으로도 말씀드린 게 재건축 재개발 행정 원스톱 서비스 운영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10년씩 장기적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민원 문제에 있어서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착공, 준공 인허가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한 부서에서 이루어질수록 하는 거고요. 또 주민 간의 또 이질감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이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득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전담부서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결 문제고요. 그만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만해 주시고요. 지금 그 대책은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가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청년 인구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로 오려면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벤처단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천 벤처밸리 꼭 추진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우리 중구에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개발은 우리 재건축은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하는 거, 재개발은 우리 관에서 관계를 맺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과거에 이제 주공 아파트, 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용적률을 상승시켜서 그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개발한 다음에 환지를 또 할 수가 있고 또 예. 매입할 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인구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목이 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전에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동구하고 중구하고 대덕구가 지목이 됐습니다. 대전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만 중구 동별로 17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또 소멸 위험 진입 지역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17개 동 중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을 잘 안다고 하니까 혹시 아시는지 한번
질문 소멸 드리겠습니다. 지역이요? 예, 소멸 지역. 소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숙지한 거는 이제 뭐 숫자 우리 갖고 논쟁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아니요, 않습니까? 숫자가 아니고 예. 17개 동 중에 한 군데. 17개 동이 한 인근 군데. 소멸 지역이요? 그러니까 뭐다 알잖아. 17개 동은 침산동, 어디 어딘지 정생동, 아시잖아요. 구안동 쪽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요? 정생동, 침산동, 구안동. 아니 거기는 이제 삼성동이죠. 행정동으로. 행정동으로. 예. 행정동. 저는 그렇게 삼성동.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삼성동은 밝혀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우리 중구에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하시고요. 다음은 김경훈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김강신 후보가 아까 내로남불 뭐 정치권 얘기했는데 여기는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만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중구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구를 만드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는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내로남불을 한 적 없습니다. 김강신 후보 마냥 경기도에 땅 사놓은 적도 없고요, 화성에 땅 사놓은 적도 없고요, 세종시에 땅 사놓은 적도 없습니다. 왜 제가 내로남불입니까? 김강신 후보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 같은 파주에 가서 출마하든지 세종시 가서 출마하겠네요. 대전에 소유권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생활하는 공간으로만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김강신 후보가 말씀드렸어요. 2022년 3월경에 중구에 전입신고했다고. 저는 38년 살았습니다. 또 고향 토박이 기준을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고향에서 19살에 대전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38년을 살고 있습니다. 김강신 후보 마냥 2022년도에 3월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선거에 출마한 것보다 더 토박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토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2억 8천만의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확실하게 매입하고 상속을 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주하고 화성은 제가 매입한 땅이 아닙니다. 매입한 땅이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친께서 가족행위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것이고 화성은 저희 집사람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것이지 지금 자꾸 매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입을 했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소유권이죠. 나중에 문제를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문제 제기하시고 이 땅을 상속이고요. 사고 이 땅을 샀다고 하는데 매입했다는 거 제가 사과드릴게요. 상속이 아까도 매입을 됐습니다. 했다고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받은 겁니다. 예, 사과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속입니다. 상속도 2009년도에 구입하고 2014년에 상속했어요. 구입이 아니고 상속이라니까 자꾸 구입이라고 합니까? 2009년도에 어머니 거를 상속 받은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2009년도에 구입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땅이? 지금 말씀하신 거요. 경기도 화성시의 농지 598평 공동 명의로. 그것도 상속이라니까요. 이것도 상속이에요? 다 상속입니다. 상속인데. 그거는 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 건데. 가족이잖아요. 아니 어쨌든 상속이라니까요. 공동 명의로. 상속. 예. 공동으로 상속이 지분대로 상속을 받은 겁니다. 공동으로 매입한 게 아니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지분대로 상속을 받은 거지 매입이 아니라니까 자꾸 상속을 매입을 예.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세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 하고 상속을 매입으로 생각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상속이 2009년도에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이제 변동사항은 이제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면 그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항상 문제되는 공직자들이 집사람, 딸, 아들 명의해놓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안 해놓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상속이라는 걸 자꾸 왜 사놓고서나 등기를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세종시 장군위원회 상속은 바로 세종시 거는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거는. 상속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어머니께 있거나 어머니께 갖고 있다가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조상들부터 어머니가 물려받은 겁니까? 아니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네. 부모님 앞으로 매입해놓고 상속을 받은 건지
그 부분은 자, 한번 조상들이 보세요. 물려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망 시기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아는 거를 자꾸 부모님이 땅을 사게 했다는 거는 안 맞다니까요.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경기도에 사셨습니까 여기? 아니 저기 고령이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예? 장모님, 예. 저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저 연고지가 화성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종시 장군면에 공동명의로 구입하신 거는요? 어쨌건 화성은 저 상속을 받은 거지 매입한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파주 것도 상속을 100% 받은 것이다. 그 얘기. 자, 어머니 정확히 좀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명의로 다 구입된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잘 한번 파악해 아니 볼게요. 상속된 걸 왜 자꾸 다수의- 매입을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속도 매입을 해놓고 자, 한 거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열띤 공방 속에서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광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 시민 여러분, 중국 국민 여러분, 6월 1일은 민선 8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6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결정지을 선거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중구 발전의 큰 그림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에서는 안 됩니다. 중구 발전의 큰 그림은 구청장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하철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해본 경력,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과 중앙행정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소신과 인맥,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신은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호 2번 김광신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청장 선거는 우리 중구를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해내는 사람, 잘할 사람, 저 김경훈이 중구의 찬란한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저 김경훈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행복한 미래 건설을 통해 중구 발전의 대전환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중구 구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시원하게 추진하고 중구를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중구의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구 구민 여러분은 더 행복해야 합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은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 김경훈은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훈은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모든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무쪼록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